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도 드라마도 아닌 바로 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로 58살이 된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또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부모님께 효도라는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자신에게 떳떳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월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하자, 다음에 꼭 하자 했던 일들은 대부분 미처 손대지 못한 채, 아니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리곤 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후회는 점처럼 마음속에 박힙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의 몸은 흙과 바람 속에서 거칠어졌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우리 곁에 따뜻하게 머물러 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죠.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나름의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좇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어머니를 제 손으로 다치게 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아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그 일이 저희 가족에게 기적처럼 작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을 하늘이 높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끝없이 이어졌고 도시의 삭막함과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퇴근 후 텅 빈 집에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조금씩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죠. 문득 식사 중에 휴대폰에 저장된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손과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 어머니의 얼굴.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됐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직접 뵌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전화는 가끔 드렸지만 그것조차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가지 뭐, 바쁜데 뭘, 늘 이런 변명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엔 꼭 내려가자. 결심한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묵은 체증이 조금씩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농가 밭,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산자락,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비포장도로. 도시의 빌딩 숲과 아스팔트 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차장을 열자 상쾌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향으로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차는 마치 고단했던 저의 삶을 털어내고 뿌리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향집 마당에 도착하자 정겨운 게 짖는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왔습니다. 오냐, 왔냐. 마당으로 뛰어나오신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이 가득했고 그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뒤뜰에서 낫을 들고 김을 매시다 고개를 드신 아버지의 얼굴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땐 그 모습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도 귀하고 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비로소 부모님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읍내 좀 가자. 서류도 붙여야 하고 장도 좀 봐야겠어. 늘 혼자 다니셨을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시에서는 늘 지하철이나 자가용을 이용했지만 시골에서는 읍내 가는 길마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타시던 오래된 오토바이를 꺼냈습니다.
묵직하고 투박한 그 오토바이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의 발이 되어주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낡은 손잡이와 기름 냄새가 스며든 시트, 여기저기 긁히고 녹슨 흔적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얼마나 많은 길을 오가며 가족을 위해 애쓰셨을지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정겨운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들판과 멀리 보이는 푸른 산,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 그날따라 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저를 잡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읍내에 도착해서 우체국에서 서류를 붙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채소와 과일, 생선 냄새가 뒤섞여 정겨운 활기를 더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왁자지껄한 시장 풍경 속을 함께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 작은 국수집에 들어가 따끈한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먹는 그 순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나 너랑 이렇게 둘이 나와서 국수 먹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와 어머니 단둘이 오붓하게 이런 시간을 보낸 것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효도라는 거창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소박한 시간조차 제대로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국수 맛은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국수 한 그릇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지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도 보고 볼일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읍내를 벗어나 다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따라 길은 유난히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나른하게 쏟아졌고 길가 풀벌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오토바이 뒤에서 연신 오늘 아들 덕분에 편하게 잘 다녀왔네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 역시 모처럼 느껴보는 평온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논 옆 좁은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굽이진 길모퉁이를 돌자 앞에 경운기 한 대가 느릿느릿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운기는 농부의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존재였지만 오토바이 속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느렸습니다. 시속 10km도 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기다릴까? 그냥 뒤따라갈까? 아니야,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추월할 수 있어. 조금만 핸들을 틀면 돼. 금방 지나갈 수 있어. 도심의 도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지였겠죠. 하지만 시골길이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조급함이 제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 그리고 이어진 무심코 핸들을 살짝 튼 그 순간 제 손이, 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뒷바퀴가 도란 가장자리에 철컥하고 걸렸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우리를 그대로 논두렁으로 내던졌습니다. 몸이 붕 뜨는 느낌, 그리고 쿵하는 거대한 충격. 그 충격음과 함께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비명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어머니와 제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요한 시골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눈을 떴을 때 저는 바로 옆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다리에서는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었고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눈은 감은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부축하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어머니가 논에 굴러 떨어지셨어요.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빨리 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떨렸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처참하게 구겨진 채 논두렁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저지른 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따라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말만 뇌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을 참지 못했을까? 경운기 그냥 따라가면 됐잖아. 왜 굳이 추월하려 했을까? 내가 괜히 내 욕심 때문에 끝없이 저를 자책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누이도 그저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저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고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로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를 죽을 만큼 괴롭게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응급실 대기실에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분은 오른쪽 다리 골절, 갈비뼈 2개 골절, 전신 찰과상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앞으로 농사일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자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한숨을 내쉬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치료 중 진행한 혈액 검사에서 쯔쯔가무시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는 모두 낯선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쯔쯔가무시? 그런 병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쯔쯔가무시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생기는 급성 감염병입니다. 흔히 가을철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죠.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폐렴,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환자분은 아직 열도 없고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생기는 특징적인 가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증상이 없었죠. 하지만 혈액 검사상 명확한 감염 증세가 있었기에 이번 치료를 통해 조기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제 머리를 꽝 때리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고가 없었더라면 어머님은 쯔쯔가무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병이 깊어졌을 겁니다. 모르고 지나쳤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어요. 이번 사고가 어머님의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엄청난 자책감 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 일이 오히려 어머니를 살린 일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마음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운명이라는 것일까요? 악몽 같았던 사고가 사실은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준 기적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진지한 눈빛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치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여 저를 휘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의식을 회복하신 후 저를 보시자마자 약해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난 괜찮다. 내가 있어서 난 산 거야. 이게 무슨 죄책감이니?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실수로 다치셨는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옆에 있던 형은 말없이 제 등을 묵묵히 두드렸고 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됐어. 우리 엄마 살아계시잖아. 그걸로 됐지.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사고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상은 분명 아픔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며 점차 회복하셨고 저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매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이제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의 안녕을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골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는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불편한 몸을 핑계 삼아 제가 직접 모시고 병원에 다니거나 읍내에 함께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일도 틈틈이 도왔습니다. 비록 서툴고 느리지만 제 손으로 흙을 만지고 부모님과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심했던 제가 이 사고를 계기로 비로소 가족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나 겨우 모이던 가족들이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일상까지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끝없는 자책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로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그 오토바이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던 어머니의 병을 발견하게 만든 운명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쯔쯔가무시병으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고 저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불행이 가져온 예기치 않은 축복.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떤 불행 속에 있진 않으신가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그 불행이 어쩌면 결국 당신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갇히지 마세요. 불행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의 씨앗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번,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희망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또 와줘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